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2025학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2026학년도 이제 전형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 그리고 예측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자, 201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제가 전형 방법과 지원 자격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을 좀 가져와 봤어요. 먼저 전형 방법은 작년까지는 이제 교과 90%에 이제 출결 10%를 반영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출결이 빠집니다. 그래서 교과 100%로 반영을 하게 되고 교과 100% 중에서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이 90% 그리고 ABC 성취도가 표시되는 진로 선택 과목이 10%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출결 10%가 빠졌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작년 기준과 좀 다를 거예요. 대학 어디가에 발표되어 있는 작년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는 굳이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해 있는 1.5등급, 1.6등급 등 등급으로 판단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고3만 지원이 가능하고 추천 인원은 20명으로 동일합니다. 단 그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데 1호 처분을 받게 되면 서면 사과를 하게 돼요. 근데 1호 처분을 받더라도 총점에 10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호부터는 0점 처리, 꽈락이에요. 그래서 합격이 불가능한 건데 1호 처분 100점의 영향력이 서강대학교에서는 당락을 좌우합니다. 사실상 1호 처분 받았을 경우는 합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3등급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교과 반영 방법은 전교과 전 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공통과 일반은 90%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여기서는 석차 등급을 써요. 제가 늘 교과 전형에서 환산 점수로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학에서 등급을 쓰지 않고 등급을 점수로 변환해서 계산하기 때문인데 서강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처럼 이 두 개 상위권 대학들은 석차 등급을 가지고 점수를 산출을 해요. 그래서 굳이 환산 점수로 계산해 보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10%를 반영을 하는데 성취도와 성취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수강을 하고 그리고 A등급이다라고 한다면 다 만점을 받아간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진로 10%는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작년에 입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서강대학교 입시 결과는 그러니까 2025학년도죠. 2025학년도는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학년도에 어마무시한 입시 결과가 발생했죠. 완전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을 해서 인문계열은 사실상 펑크가 났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경영학부는 수시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최종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인문계열은 지금 15대 1 그리고 자연계열도 비슷하게 한 14.3대 1 그리고 무전공은 17대 1 정도를 보여줬어요. 2024학년도에 문과계열에서 대규모 펑크 사태가 발생했던 것은 결국 2014학년도 인문계열의 최종 경쟁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6대 1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수능 체제도 변화를 했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도 변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원을 못한 거죠. 그 결과 그 최종 경쟁률이 낮아져서 펑크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15대 1. 사실 교과 전형에서 15대 1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최종 경쟁률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률은 작년에 약 68%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학과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다 계산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학과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문계열의 경우는 68% 좀 넘어섰던 것 같고 자연계열은 한 67에서 68%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는 68% 정도였고 재작년에 인문계열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78%, 자연계열이 71%였거든요. 보통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은 60에서 70% 사이 정도 위치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강대학교 작년 충족률도 큰 이슈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실질 경쟁률을 살펴볼 텐데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 그리고 추가 합격까지 모두 합격한 인원을 더했을 때 경쟁률이 돼요. 즉 실질 경쟁률이 1대1이라는 것은 지원자 전체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면 합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2014학년도 실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문과 계열이 1.07대 1이에요. 거의 1대1에 수렴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펑크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1.96, 약 2대1, 자연 계열도 2대1 정도, 그리고 무전공 계열은 한 3.5대1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펑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어떤 전형 방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경쟁률,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 등 외부 요인이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렇다 보니 입시 결과가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과 계열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1.5에서 1.6등급 내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영학부가 1.5등급 정도고요. 그리고 경제학부가 70% 컷 기준으로 1.63, 그리고 일반 어문 계열들도 1.6에서 1.7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0% 컷이 이 정도 성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강대학교 교과 전형을 최초합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5등급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합격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열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도 지금 수학, 물리, 화학과 같은 경우 화학은 지금 1.45등급도 높은 편이고요. 수학과 물리는 한 1.5에서 1.6등급, 그리고 나머지 공대 계열은 1.4등급 내외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신설되었던 무전공,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그리고 인문학 기반, AI 기반은 1.6등급 내외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6학년도로 좀 예상을 해볼게요. 자, 먼저 2026 학년도에 그 선발 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인문 계열은 94명에서 93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글로벌 한국학부가 이제 선발하지 않는 거고, 경영학부가 3명 늘고, 그리고 유럽 문화학부가 1명 줄었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어떤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자연 계열은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3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자, 반도체 공학과는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서강대학교 계약학과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지금 SK 하이닉스랑 계약이 되어 있고, 이 반도체 공학은 일반 자연계열 공대 계열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전공도 기존과 동일하게 5명, 10명, 5명을 선발하고 있다. 단 무전공으로 입학을 했을 때 모든 학과들을 인문, 자연 구분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국제대학에 속해 있는 이제 글로벌 한국학부, 그리고 게페르트 국제,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공학,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계약학과죠.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6 학년도 입시 결과는 환경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2025와 2026은 환경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을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고3이죠. 07년생들이 출생자 수가 많아요. 출생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학생 수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등급이 우수한 친구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출생자 수가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 문과 계열에서 지금 학생들은 이과를 주로 많이 선호를 하죠. 그렇다면 문과 계열에서는 학생 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내신 좋은 친구들이 적다 보니 입결이 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2025 학년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연 계열은 한 최초합 하려면 1.3에서 1.4등급 이내 정도에서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초합 기준으로. 자, 의대에 대한 이슈가 자연 계열에 있기는 한데, 작년에 의대가 증원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입결에 교과 전형 영향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의대 인원의 변화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의대 수준으로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의대들 입결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 국립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학교죠.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으로 1.0등급대에서 합격을 해요. 근데 작년에 70% 컷 기준으로 1.17, 1.18, 18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똑같은 30명을 선발해서 그래요. 그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의대
지금 입결 발표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속속 다 하락하고 있어요. 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치대 마찬가지로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결국 수능 최저가 의대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데 서강대학교 수능 최저가 너무 낮아요. 세계 영역 3등급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올해 의대 인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원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과 계열은 최초학 기준으로 1.5등급 정도, 그리고 이과 계열은 1.3에서 1.4등급 정도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충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4, 5등급도 충분히 추가 학교에서는 합격 가능한 성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심플하죠. 전형도 하나밖에 없고요. 전형 방식도 면접과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동일한 전형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종합전형은 선발 인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와 2025는 선발 인원이 동일했어요. 학과별로 인원을 줄여서 무전공 으로 넘기긴 했지만 전체 인원은 동일했었고 2026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인문 계열은 소수 좀 인원을 줄이긴 합니다. 영어 영문학부, 유럽, 중국 문학부가 한두 명 줄였고 경영학부가 4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한국학부는 오히려 2명이 늘어나는데 경영이야 84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입시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그런 인원의 변화고요.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물리는 1명이 늘었고요. 화학과 생명은 1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자, 전자가 6명이 지금 줄어들긴 하는데 전자공학을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공학이 14명이 늘어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전자 반도체 계열은 오히려 늘어난 효과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전자가 쓰기 조금 불안하면 반도체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원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전공에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은 작년에는 선발하지 않았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근데 올해는 5명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볼 텐데 사실 면접도 없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서류 100%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고 학생이 좀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운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 입장에서 면접을 보지 않고 그리고 수능 최저 없이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건 서류를 100%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서류를 보지 않는 면접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다,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건 결국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외고 이런 학생들이 약간 유리한 학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입시 결과를 2024와 2025를 비교했을 때 일반고 학생의 어떤 합격 비율이 2024보다 훨씬 더 낮지 않았을까가 좀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제가 50% 컷 기준으로 2024와 2025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결 차이를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플러스 값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과들은 2024보다 2025 학년도에 수치상 입시 숫자가 더 낮아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아졌다는 것은 등급이 낮아졌다는 거고, 그럼 일반고 학생이 좀 확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 철학과 빼고는 인문자의 모든 학과가 다 입결이 숫자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70% 컷을 보시더라도 지금 국제학부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과를 빼고는 다 또 입결이 낮아져요. 숫자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 컷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고 학생이 일반적으로 50% 정도 합격한다라고 보는데 서강대학교에서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더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먼저 입결을 학과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문 계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문학부, 유럽문화학부, 중국문화학, 그리고 국제학부에 속해 있는 글로벌 한국학부, 게페르트 국제학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50% 컷 기준으로 지금 3점대 중반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상위권 대학교에서 어문 계열은 일반고가 쓰기 매우 어렵다. 외고 국제고의 강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라. 그래서 제가 주로 사회과학 계열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 2024학년도 사회과학 계열을 보시게 되면 사회학과가 지금 50% 컷 기준으로 1.67, 정치외교와 심리학과가 1.6등급, 그리고 신문방송학과가 1.68, 미디어도 1.63등급, 그리고 70% 컷을 보더라도
보더라도 다 2등급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이 일반고가 합격을 할 수 있었겠구나 예상이 되는데 2025로 딱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사회학과가 2.91, 정치외교 1.95, 그리고 심리학과 2.16, 그렇죠? 그리고 신문방송은 3.26이에요.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에서 2.9등급 그리고 3점 초반으로 서강대학교 종합전형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50%컷 정도에 위치하는 친구들도 비일반고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돼요. 자연계열로 넘어오시더라도 비슷합니다. 자연계열도 지금 공대부터 보시게 되면 2024 4학년도 때 전자공학이 1.69, 그리고 컴퓨터가 1.72, 그리고 화생공이 1.79, 기계 1.76, 그리고 인공지능이 1.9등급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다수 합격을 했구나 볼 수 있고 70% 컷을 보더라도 거의 2등급, 1점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25로 넘어오시게 되면 전자 2.04, 그나마 컴퓨터가 1.75로 좀 선박을 한 편이고 화생공, 기계, 인공지능 다 하락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 평범한 일반고에선 쉽지 않았겠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50% 컷이 4.29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특목고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성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 학년도 입시 결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다수 합격하기 어려운 좀 그런 결과로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일반고 학생을 배제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일반고 학생들이 서강대학교를 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서성한 모두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으로 유명했어요. 과거에. 근데 작년에 두 대학이 바뀝니다.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는 추천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했고요. 성균관대 탐구형에는 자율전공을 약 100명 이상 선발을 하게 돼요. 즉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서성한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그리고 면접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서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성균관대를 더 택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의 지원 비율이 낮지 않았을까. 그게 첫 번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자연계열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 증원으로 많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지방 학생들은 지역 인재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애매한, 예를 들어서 1.5등급, 한 1.7등급 정도까지는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라거나 혹은 1.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의대는 힘들지만 그 밑에 있는 치대나 약대를 쓴다라거나, 그렇다 보니 상위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1점 한 초중반대 그리고 1점 중후반대 좀 내신이 괜찮은,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 강점 있는 친구들이 메디컬 계열로 이탈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6학년도는 일단 의대 증원이 원복이 됐죠. 2024 학년도 수준으로 원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처럼 의대를 좀 메디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강대랑 성대랑 한양대 일반 학과들을 좀 다수 지원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작년과 같은 입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작년에 서강대학교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고의 케이스만 좀 가져와 봤는데, 자, 먼저 자연계열에서 이제 자연과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친구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은 1.4등급대, 자, 수학이 1.2등급으로 굉장히 좋고요. 과학도 1.8등급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수학 교과의 원점수와 등급을 보시게 되면 원점수가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거의 완벽한 원점수와 등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학 교과도 보시게 되면 이제 화학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내신, 사실 근데 1.4등급 되면 교과 전형으로 써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성적이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 보니 이제 수능 체제가 조금 낮은 학교는 교과로 쓰고 서강대, 성대는 이제 종합 전형으로 썼던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합격을 했고, 두 번째는 공대에 합격한 케이스인데 일단 학생 수가 300명 이상으로 굉장히 좀 많은 학교이긴 합니다. 자, 전체 국수영사학과의 등급이 1.7등급대, 근데 수학이 좀 낮아요. 한 2.6등급대고 과학이 1.
1.4등급대, 과학은 괜찮은데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리고 원점수와 등급을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던 친구인데, 다만 과학은 굉장히 광점이 있었던 친구고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제가 상담했던 친구라서 비교과 활동에 확실한 강점이 있었고, 이 친구는 추합에 거의 끝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문을 닫고 닫고 합격을 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좀 확인이 됐고, 실제로 자사나 특목고 학생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결과로 지금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서강대학교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2026학년도에 교과 전형에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안 되고요.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원서를 좀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2025와 같은 결과를 본다면 일반고 학생들은 정말 쓰기가 무서울 거예요. 지금 50% 컷이 3등급을 다 벗어나 버리게 되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작년과 같은 결과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1점 중후반대에서,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강점 있는 친구들은 지원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올해 인원 학생 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 2028학년도, 올해가 5학년, 6학년도죠. 2026학년도에 학생 수가 2022학년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 결과도 좀 참고로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좀 정확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2025학년도 입시 결과와 그리고 2026학년도 지원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서강대학교가 많은 전공을 이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 수도 적긴 한데 대학에서 있던 다전공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풋보다 아웃풋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올해 서강대학교 목표하시는 친구들 모두 합격하기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